여러분 혹시 기분이다 오늘은 내가 쏠게 혹은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이 정도도 내가 못 사나 이렇게 충동 구매 하신 적 없으신가요?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사람은 소비를 할 때 이성보다 감성의 영향,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개론 시간이 필요한데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혹시 좀 감정적으로 쓸려서 뭐 사신 적 있으세요? 충동 구매? 예전에 있었는데 예. 애가 태어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좀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컨트롤이 좀 더 된다고 봐야 될까요? 공부는 책으로만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네.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예상치 못했던 소비, 예정이 없었던 소비를 하게 될까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출렁일 때입니다. 기복이 있을 때. 네네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예상치 못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계획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구매하시고, 네. 스트레스 받거나 감정적으로 좀 힘든 날은 예. 그래도 나를 좀 다독거려줘야지 하고 또 무언가를 사시고요.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안 좋아서 네, 그렇죠. 하나씩 사고. 뭐 이유는 엄청 많습니다. 우울하거나 그러면 공허함을 채우려고 또. 허해서. 네. 허해서 뭐가 필요해.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지루할 때도. 예? 네, 지루함을 느낄 때도 예상치 못한 소비를 합니다. 보통 지루함이 무슨 소비와 관련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네. 무료함을 달래려고 뭐 소셜 미디어를 계속 스크롤 하신다거나 쇼핑 앱 같은 걸 자꾸 보시잖아요. 그러다가 지루하니까 새로운 게 눈에 많이 띄어요. SNS도 이렇게 피드 올리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툭툭 나오는데 그렇죠. 네네. 때마침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랜덤 박스 같은 거 되게 많이 사십니다. 지루함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도파민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맞아요. 네. 복불복부 하나 한번 해보자. 이야, 근데 이제 특정한 감정이 아니라 기복에 따라서 맞아요. 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기분이 풀려. 네. 그래서 맛집 찾아가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하면 감정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인 소비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짧게는. 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자꾸 뭔가를 먹고 싶잖아요. 예.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에 저항하느라고 우리가 심리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보충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음식을 드시냐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드십니다. 왜 그럴까? 몸에 좋은 거는 일단 맛은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오는데 맞아요. 네. 일단 뭔가 반짝 효과 보려고요. 그러니까 특히 당이나 탄수화물 이런 거 딱 자극적인 먹고, 거. 맞아요. 그렇게 확 좀 이렇게 그러면 세로토닌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옵니다. 그 즉시 네. 입이 막 얼얼하게 헉헉대고 네. 달달하고. 근데 이거는 되게 그걸 찾는 게 이제 본능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다만 이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습관돼 가지고 그건 건강에 좀 안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배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 딜로이트 코리아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과소비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지출 규모를 보면 20개 나라 중에서 4위. 이거 한국인의 특성입니까? 4등이라니까 왠지 좀 아쉬운 느낌이. 1등 했어야 되는데 뭐든지. 과소비 1등.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과소비를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꾹꾹 억누르고 살거든요. 그러면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딘가 쌓여 있고 이걸 표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필요하죠. 그때 소비를 하게 됩니다. 억누른 감정이 저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다른 소비 행위랑 쿡 찔르면서 빵 터지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 나온다. 네. 그게 이제 언제 터져 나오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지 않은 소비도 되게 많이 해요. 사놓고 후회하죠. 네. 근데 그 소비의 종류가 뭐냐면 대부분 비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비입니다. 비교요.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그래도 다른 집 애만큼은 먹이고 입혀야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집 애들도 저 학원 보내니까 네, 우리 네. 애도 보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해준다기보다는 비교하면서 쟤네 이만큼 했는데 우리도 저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소셜미디어가 결합되면서 이게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집도 해외여행 갔다 온다는데 마침 네. 또 그 해외여행 상품을 홈쇼핑에서 팔고 있고. 그렇죠.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예. 애들이 해외여행 갔다고 자랑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게 몇만 원짜리 작은 소비가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가버릴 수도 네, 있고 네. 감정이 또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억눌려 있었던 감정이고 그렇죠. 또 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네. 오히려 더 비싼 제품을 사게 된다면서요. 그럼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소비를 하는 이유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되냐면 티나는 걸로 채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평소엔 10만 원짜리 이거 못 사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는데 네. 열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질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우울해요. 예. 혹은 뭐 어딘가에서 좀 누군가가 나무라고 이래가지고 지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때는 스스로의 가치를 좀 올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럴 때는 고가의 물건을 사게 됩니다. 평소에는 대형마트 가다가 발길을 백화점으로 돌려서. 네, 그렇죠. 네, 오늘만큼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 보면 아주 슬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가격을 매겨보라고 했더니 평상시보다 대략 한 300% 정도 높게 매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기분이 좋은 상태보다 우울할 때 네, 그냥 그만큼 내가 더 이른바 지를 수 있다. 그렇죠. 감정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네요.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특히 전두엽이 약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지름신이 강림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안에 있던 거라는 거고. 그 지름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충동 구매잖아요. 예. 예정이 없는 계획하지 않은 소비니까 그러면 그거를 전두엽이 자꾸 제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 필요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 사도 돼. 이건 꼭 사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조금 힘들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많이들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충동 구매를 하는 감정적으로 뭔가 그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취약한 시간대나 상황도 있을까요? 특히 밤이 그렇습니다. 밤에요? 네, 밤이 제일 취약한 시간대고요.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밤 10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하루 종일 이제 일과가 끝나고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체력적인 거랑도 어떤 소비 결정이 연결이 되는 연결돼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어가 잘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밤 12시 넘어서 산 물건들은 반품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요? 네. 심야 시간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소비를 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깨달아 보니 내가 어제 왜 그랬지? 그렇죠. 네. 한국은 반품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서 그쪽 우리 뭐 네. 무료 배송도 많고. 네. 근데 일단은 사놓고 깨닫기라도 하면은 좋은 거네요. 네. 네. 근데 그게 내가 어제 이걸 왜 질렀지가 아니라 내가 어제 힘들었구나. 그렇게 어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지쳤었구나. 그래서 홧김에 샀구나. 그러면 그 근원은 뭐지? 이렇게 또 보듬어 볼 네.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소비 행태를 보면서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밤 시간에 보석 같은 거 홈쇼핑에서 팔면 마침 그때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 업체들이 그걸 전략적으로 그 시간으로 편성을 해놓는 거고. 왜 모르겠습니까? 홈쇼핑에서. 홈쇼핑들이 또 우리 심리학 교수님들이랑도 연구를 또 많이 해서 소비자들의 행태를 지갑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계시겠어요. 왜 안 들어오지 이러면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명화님이 네. 친구가 같은 물건을 30만 원에 샀다고 하는데 네.
비슷한 걸 10만 원에 팔길래 질렀습니다. 아, 이거는 감정보다는 무슨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이건 대부분 비교입니다. 이거 역시 비교. 네네. 그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30만 원은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순간 그게 10만 원이 되면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원래 가치를 평가했었느냐, 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 친구가 30만 원 샀다는데 지금 10만 원? 기간 한정? 네. 오늘까지만? 그럼 사죠. 그러면 가죠. 사서 그 친구한테 자랑을 하죠. 네. 김학연님은 저는 하루 일을 마치고 딱히 살 거는 없어도 일단 마트에 가서 둘러보다가 과자나 음료수 하나 사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이런 거 좀 괜찮은 기분. 그 정도면 뭐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일 과자와 매일 단 음료를 드신다면 또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왜 그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잘만 하면 좋은 방식이 될 맞아요. 수도 있을 텐데 네. 또 후회를 하기도 해요. 네. 나한테 주는 선물도 뭐 몇만 원짜리면 괜찮겠는데 너무 비싼 거 샀다가 근데 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을 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뭘 살지 이렇게 고르면서 네. 그게 배송이 됐을 때 내가 입어보면 얼마나 멋질까, 혹은 저거 사서 내가 쓰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보다 기다려지는 게 이제 택배 아저씨. 그죠? 네. 언제 오나 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만 그거는 구매하는 시점이고요. 실제 사용하거나 착용하거나 그러니까 구매한 제품을 쓸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일단 하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네. 더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구매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아하. 살 때가 제일 짜릿해요. 네, 그때가 도파민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음. 나 이거 사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본인을 챙기는 것이기는 한데 그게 또 과하면 네, 안 될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지 마지막 팁도 좀 주십시오. 이거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네, 인간을 너무 믿지 말라. 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소비 자체를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무언가를 사고 이름을 붙이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혹은 작년 5월 뭐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소비를 조금 줄이시면 자연스럽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박미영님이 10시 이후에는 결제하지 말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둬야겠네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 괜찮은 아닙니까? 전략입니다. 역시 배우신 분 다릅니다. 자,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